제가 보기에는 이 주가 정점을 거의 치고 하락 과정에 접어들었다. 이게 반등은 단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꺾이면 한 1년 정도는 가거든요. 이번에 AI 혁명도 변곡점 버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늘 이런 기술은 남아가지고 인류사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만은 마지막에 들어간 자본은 대규모 파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신문저 사설을 보니까요. 트럼프가 결국 미스터 마켓에 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작년 4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월 9일 날이었는가요?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죠. 관세 부과하자마자 어떻습니까? 주가 급락했죠. 금리 올랐죠. 달러 인덱스 떨어졌죠. 이런 지지도가 급락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장에 지고 각국하고 협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국 경제 지금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유가도 오르고 또 금리 오르고 주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결국 트럼프가 또 시장에 질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란 전쟁을 어떤 식으로든지 마무리할 거라는 겁니다. 늘 여러분한테 제가 장단기 금리자, 금리 말면 경제 공부 다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일간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체크해 보시자. 이게 10년하고 1년 차이인데요. 이게 우리 코스피의 일간 데이터로 분석해보면 한 2일 정도 성행합니다. 근데 그거로 보면 오늘 주가 급락이 그저께 장단기 금리차가 그저께 많이 축소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그 단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일간으로 장단기 금리차 한번 그려보시면서 어제 주식을 산 거하고 오늘 산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근데 그거로 보면 오늘 급락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어제 팔았어야죠. 만약 단기 투자한다면. 단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으로도 장단기 금리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든 이게 꺾였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상승해가지고 선행지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가 3월에 저는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행지수 여기는 예측치를 그려놨는데요. 3월에서 5월 사이에. 빠르면 2월까지 발표됐는데,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 이전에 이게 꺾일 것 같습니다. 이게 꺾이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고요. 이게 꺾이면 주가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주가 정점을 거의 치고 하락 과정에 접어들었다. 이게 반등은 단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번 꺾이면 한 1년 정도는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3월 수출을 발표됐는데요. 3월 수출이 정말 잘 됐어요. 뭐 48% 이렇게 증가했죠.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도 제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37억 4천만 달러. 잘 됐습니다.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예상해 보면은 G20 선행지수가 조만간 꺾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OECD 선행지수가 발표되거든요. 근데 우리 통계청보다 이게 20일 빨리 발표한다고 그랬죠. 다음 수요일 날 발표될 G20 선행지수 꼭 보세요. 이게 조만간 꺾이고 우리 수출 증가세도 꺾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정말 잘 되고 있죠. 151%. 그 다음에 뭐 거의 모든 제품이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3월까지.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이 역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해 보면은 전체 수출뿐만 아니라 반도체 수출도 증가할 측면에서는 1분기가 정점이에요. 2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수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요.
이것도 올라가다가 이제 2분기부터 꺾일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지역별로 보면 우리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고 그 다음 미국인데요. 두 나라 다 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10%였어요. 근데 이후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면서요. 2018년에 17%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정점이었었어요. 그 이후로 중국 과잉 투자 때문에 중국 경제 둔화되면서 작년까지 비중이 떨어졌는데요. 올 3월까지 보니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다음에 미국 비중도 작년에 떨어졌다 올 3월까지는 올라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되는 게 EU 쪽입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수출이 아세안 쪽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수출 증가율이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은 1분기가 정점일 수 있다. 2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하고 방향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3월에 떨어졌다는 것은 반도체 수출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실제로 예측해 보면은 이달에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론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저보다 삼성전자는 훨씬 더 잘 알 텐데요. 다들 좀 낙관적으로 보죠. 지난주 실전 투자 여기서 듣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요.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뭐 내년까지 이익 엄청 증가할 것이다. 다 목표 주가, 뭐 영업이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점을 친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피가 오를 때는 반도체 주식을 사야 돼요. 코스피가 오를 때는 대전제 조건이 뭐였었습니까? 선행지수가 오를 때였죠. 선행지수가 오를 때는 여러분 무조건 반도체 주식 사야 됩니다. 꺾일 때는 어떻습니까? 선행지수가 꺾일 때는 반도체 주식은 뭐고 다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게 단기 변동 재개해버리고 장기 추세인데요. 계속 오르죠.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누나가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애들 둘을 영국 유학 보냈다고 그럽니다. 좀 조카 둘이 다 영국에서 의사하고 있는데. 그 애들 유학비를 삼성전자가 대줬다는 거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늘 그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근데 늘 이번에는 다르다 그랬는데 역사를 보면 다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사이클이 있거든요. 사이클상 두 개가 거의 정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한테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는요. 제가 삼성전자 중기 추세를 구하고 단기 순환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지난 2월에 한 60% 정도 벗어났어요. 그런데 3월 들어서 급락해 버렸죠. 그래서 벗어난 정도가 많이 축소됐어요. 저는 이게 정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도 고점을 쳤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전고점은 돌파하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재작년 말부터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사실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미국 주가는 많이 오르고 우리 코스피는 못 올랐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국장 떠나도 미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 초부터 재작년 말부터는 미국 주식 사지 마시고 우리 주식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가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고 그랬어요. 작년에 S&P 500이 16% 올랐어요. 근데 우리 코스피 76%는 올랐습니다. 올해도 S&P 500 지난 주까지 마이너스 7%예요. 근데 우리 코스피 29%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하고 코스피 S&P 500 상관계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0.8.
상관계수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야 되고요. 달러 인덱스 하락할 때는 미국보다는 우리 코스피를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계속 그 달러가 최근에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있으면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 사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지난 3월에는 달러 인덱스가 좀 반등을 했거든요. 미국 이라크 전쟁 때문에 또 안전자산 선호 현상. 네, 그러면서 우리 코스피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달러 인덱스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다는 겁니다. S&P 500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다. 물론 뭐 미국 주식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요. 예,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제가 여러 기관 투자가 자문 이론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예, 국가별 비중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거기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 작년에 국민연금 수익률도 18%까지 굉장히 높은 수익을 냈어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은 거는 뭐 때문이었죠? 우리 주식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코스피가 76% 올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재작년 말에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들 강의하면서요. 정말 작년입니다. 미국 주식 좀 줄이고 우리 주식 하십시오. 그런데 국민연금이 매년 설정하거든요. 해외 주식 몇 %, 국내 주식 몇 %. 그 비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약간 그 조정 가능합니다만. 그런데 작년에 우리 주식을 더 많이 했다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우리 코스피 투자하는 게 S&P 500 투자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막스라고 정말 가치 투자의 전설이라고 그랬죠. 이분이 제대로 진단하고 있어요.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기 자동차가 우리 인류에 얼마나 큰 변혁을 일으켰습니까? 인터넷이 얼마나 큰 변혁을 일으켰습니까?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늘 그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거품이 발생했고 붕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결론이 이거예요. 기술은 남지만 투자 자본은 대규모 파괴될 수가 있다. 네, 조심할 때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 버블의 유형 평균 회귀가 아닌 변곡점 버블 가능성이다 그랬는데요. 평균 회귀 버블이고 뭐고 변곡점 버블은 뭐냐? 이 의미는 뭐냐면요. 평균 회귀 버블 같은 거는 튤립 버블 같은 거예요. 튤립이 우리 인류의 우리 경제에 영향 별로 못 미쳤습니다. 그냥 가격만 올랐다가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전기, 자동차, 인터넷 같은 거는 얼마나 우리 인류 경제에 큰 영향을 줬습니까? 이런 것들을 변곡점 버블이라고 그래요. 이번에 AI 혁명도 변곡점 버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이런 기술은 남아가지고 인류사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만은 마지막에 들어간 자본은 대규모 파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시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제가 극단적일 수도, 비관적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서강대학원 다닐 때 어떤 교수 한 분이 정말 공부 열심히 시키는 교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코피 터지고 공부해 본 적 있었어요? 저는 그 교수 수업 받으면서 코피 터지고 진짜 공부했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시키던지. 근데 제 후배 하나가 그 교수 수업을 못 따라가지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석사학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학교를 그만두고요. 97년 애한이기 때 저 부실채권이라고 엄청 싸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사들인 거예요. 나중에 1,000억 넘는 부를 읽었죠. 근데 그 친구가, 그 교수가 은퇴하니까 좋은 사무실 마련해 놓고 그 교수 오시라고 그러고 차도 주고 기사까지 해주고.
오히려 그 교수 때문에 석사학위를 못 받았지만 부를 일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가 오면은 부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올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돈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한테 저하고 수업을 하면서 돈 지키는 방법을 같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